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 교수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한 학기가 시작한데 엊그저께 같은데 중간고사를 봐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신 분들 편입하시겠죠? 편입하신 분들 가운데 전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중간고사, 뭐 과제물, 기말고사, 이런 이제 중압감, 압박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제 과목을 듣는 분들은 중간고사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뭐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 그때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선택해서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교재로 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거기 이제 많은 예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제들을 풀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할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예정이에요. 방법론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제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면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강연 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바람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허용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 기다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강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PPT 자료도 가능하면 자료실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받으시면 그 교재 속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 하고 일단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2주차 이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차수를 넘겨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이제 인사 관리가 도대체 뭐냐, PPT로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2교시 서비스를 교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3교시 때는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이런 이제 유지하고 방식으로 개발하고 활용한 예상 문제를 풀어볼 시간들이 이제 줄어든 거죠. 조직하고들이 나름대로 관리 활동의 일체를 고맙겠다 인사 관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조직이 필요로 인력을 이제 관리하는 활동의 일체를 인사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인사 관리라는 말은 기업은 기업의 그 목적이 뭐겠어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주 대상인데 이걸 이제 경영 활동의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경영 활동 가운데 인사 관리는 7가지 채용과 배치와 승진 관리, 직무 평가, 인사 고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의 그 교육 훈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취업 관리, 임금 보상 관리, 복지 후생, 징계와 해고 관리 등 인적 자원 관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 노사관계 관리, 행동과학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사관리 기본적인 목표는요, 개인의 능력 발전이겠죠. 그 다음에 공정한 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제고, 조직의 신축성 확대 등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인사관리의 주요 원칙은 전인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고정의 원칙, 업적 및 능력주의 원칙, 정보 공개 원칙, 참가주의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이 큰 틀을 보시면 보통 1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 큰 틀, 인사관리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러고 다른 것을 끼워놓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인사관리의 특성인데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원의 특성에 있어서 인적 자원 거래에서는 거래의 주체는 전인적 인간이고 객체는 역시 노동력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 노동시장의 메커즘에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전통을 고려하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그 조직에서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사관리는 어떠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 조직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제 인사관리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구성원들의 채용이죠.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좋은 그런 이제 직원을 양성하게 슈퍼비전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한다는 점을 아주 특징적이고요. 인사 관리 활동에서 매우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일반 조직에서 그렇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공하게 되면 선택 과목 중에서 인간관계로는 과목이 있다는 거고요. 좀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와서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칠 때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 뭐 이런 것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계획과 직무 관리인데 인사 계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워진 기업 또는 그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아직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분을 언제 충원할 것인가 그래서 인사에 관련 전반적인 계획을 인사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사 충원 계획 시에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필수 활동이라는데 직무 분석,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는 이제 자료집 같은 데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자, 직무 분석을 보죠. 그럼 직무 분석은 뭐냐? 직무의 내용과 직무 담당자의 자격 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그 결과로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작성이 된다. 다음에 이제 관련 용어를 보시겠는데 과업, 뭐 직위, 직무, 직군, 직업, 직업군 그러거든요.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과업이라는 것은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직업 활동으로서 명확히 식별 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일의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요 과업이란 말을 좀 관심을 갖고 포지션 직위인데 개인에게 할당된
한 개 이상의 과업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수와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주어진 과업이 있고 직위가 부여되어 있죠. 교수라고 하는 직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있는 이제 직무가 있거든요. 그 목적, 범위, 과업, 내용, 숙련도, 직업 방법 등 유사한 직위의 집단 한 개 이상의 직위로 구성된다. 그러는데 job이라고 그러죠. 직구는요, 유사한 직원들의 특성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과업을 내포하는 두 개 이상의 직무 집단을 말한다 하는 거고요. 직업이라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 조직에서 일정에 나타나는 유사한 집단을 통칭하는 말이고, 직업군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직업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기술직, 작업직, 사무직, 교육직 이런 식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무 분석에 들어가서 직무 분석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조직의 합리화의 기초를 이제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 배치, 이동, 승진 등의 기준을 작성을 해서 기초를 하고 업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개선의 기초를 삼는 거죠. 그래서 업무 단위 내용을 표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가 점수를 매길 때. 그 다음에 훈련 및 개발 기준, 직원의 업무 지식 및 숙련의 과부족 상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입각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 가운데 인사 담당, 안전관리, 정원, 상전, 작업 환경 개선 등 필요한 마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러는데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예비 단계, 실상계, 직무 기술서, 직무 작성하는데 예비 단계에서는 이제 분석 목적을 결정을 하고 주간 보고서를 정하죠. 그런 다음에 그 주간 분석자를 선정하는 거죠. 조직 내 협력 체제를 확립을 해서 직무에 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고요. 예비 조사의 내용과 자료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조직 기능도표, 직무조사표, 개인별 업무 분담표, 단위 업무 처리 과정표, 직무단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실시 단계인데 직무 분석의 핵심 부분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업무 분석상, 요건 분석상이 있는데 업무 분석상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OH 육하 원칙이라고 보통 그러죠. 직무 담당자 그래서 who 목적 why죠. 개요 what 근무 시간 when 작업 장소 where 작업 방법 자세 how 이런 걸 보는 거죠. 아마 과제물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세요. 서론 부분에는 적어도 왜 무엇을 어떻게 세 줄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건 분석상이라 직무 요건, 책임, 의무, 정신 조건, 육체적 조건, 환경 조건 이런 걸 다 분석하는 사항이고요. 직무 정보 수집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는데 관찰법, 면접법, 질문조사법, 체험법, 실험법, 업무일지법, 종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세부적인 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직무 정보의 분석 작업에서 각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책임 및 권한, 신체 동작과 정신활동, 작업 조직 이런 항목별로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이제 기술서인데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개선 또는 보완한 후에 정리한 요점을 기술한 문서를 직무 기술서라래요.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 문서의 내용에 들어가면 명칭이라든지 위치, 개요, 자격 요건, 의무, 도구, 장비, 원료, 감독 및 피감독, 작업 조건,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직무명세서는요, 직무기술서의 내용 중 직무요건, 특히 인적요건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요. 이제 문서의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교육, 경험, 판단 및 창의력, 육체적 노력, 숙련도, 책임,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 특성, 능력 수준을 포함해서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고용, 교육, 훈련, 조직 설계, 임금 관리, 안전 관리, 작업 방법 개선 등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의 구성 요소를 이제 여러분이 도표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 보통 직무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왼쪽에 있죠. 과업, 임무, 책임, 그래서 직무의 명칭도 쓰고 직무의 소속 부서, 직무 수행의 위치, 보고 채널과 다른 직무의 관계, 직무 내용을 요약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설비, 뭐 도구, 기계 등 이런 내용들, 원재료, 또 제공품 등 직무 대상, 직무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내용, 대내 접촉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 명세서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사항은 직무기술서고, 사람에 관련된 사항은 직무명세서라는데,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스킬, 기술, 능력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을 직무명세서라 그런다. 도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시죠? 그 다음에 직무평가인데요. 직무평가는 특정 조직 내에 산재하고 있는 개별적 직무를 전체 조직 내에 다른 직무와 연결시키는 종합적 기법이다. 직무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그 유용성을 결정한 자료를 제공하고요. 노사 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근로욕을 증진시켜서 노사 협력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직계제도 확립과 직무급 또는 직무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월한 임금 체계를 수립한 자료를 제공하고, 단체 교섭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직무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다음에 직무 설계인데, 조직적, 기술적 또는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개별 작업자 또는 작업자 집단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들을 결정 짓는 거예요. 직무 설계 목적이 이제 네 가지 설명하는데,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 인간 능력의 이용과 개발 기회를 활용, 작업 조직의 제도화, 이런 걸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인사관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에 대한 모집, 채용, 유지 또는 개발과 함께 평가 과정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관리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사관리 목적이 뭐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조직 인력에 대한 모집, 훈련, 개발을 통해서 조직 인력의 기능과 창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모집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그래서 훈련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나머지 뭐 그 인력을 유지하는 이 과정이 있다. 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계획은 기관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어떤 기능을 갖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언제 선발할 것인가 하는 인사 충원의 전반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인사교육 과정의 필수 요소, 이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직무 분석, 직무 기술,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기관의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책임, 업무 내용을 수집, 분석, 종합적으로 분류를 하고 직무 기술 작성 기초를 한다. 그렇게 되면 직무 분석이 된 직무 기술을 쓸 수 있겠죠. 특정한 직무 지구에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 기술한 것을 말하는데 전체 기관 구성의 직무상의 책임을 조직화하고 직무평가, 인사고과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직무 기술 만드는 직무 명세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직무를 적시 수행하는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쭉 이렇게 기술에 놓은 것을 직무 명세서라고 한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발을 전제로 신규 채용 희망자의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유능한 인재들 지원할 수도 유도하는 과정이고요. 지원자에게 모집하고 있는 직무와 직위에 부과된 임무 역할과 함께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모집 과정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원자적 기관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즉 직무 명세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명세를 작성하고 서류를 전하고 선발 시험 치르고 선발 면접하고 경력 조회하고 신체 검사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발 결정을 하고 채용을 한다. 이 기준에 따라간다. 여러분 이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인사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다 선택을 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고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가에 주는 이제 관련 법이 있죠. 산업 관련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약과가 만들어졌는데 이 계약과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재교육형이 있고 또 채용 조건형이 있어요. 여러분 채용 조건형이 아니고 재교육형 이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윗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받으신 것이고 이제 이 관련 법에 보면 회사에서는 등록금의 50%를 대주고 본인이 50% 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필요한 곳에 다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말로 표현하면 좋은 부서에 배치해서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라고 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모집 및 선발까지만 강의하고 이제 2교시 때 다시 좀 강의를 좀 하겠어요. 이 행정론 좀 딱딱해요. 말 그대로 뭐 재밌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천이나 실천 기술론, 뭐 노인복지론 뭐 이런 좀 참 재미가 있는데 이건 아주 그냥 뭐 행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딱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고 또 여러분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더 공부하시면 이제 졸업 직장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받게 되고 여러분 직장 부서를 옮겨서 좀 더 아주 뭐랄까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사원에서 또 이제 주임으로 주임에서 이제 계장으로 계장 팀장님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여러분이 중견 간부 나중에는 뭐겠어요? 그런 이제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한 30초 동안 더 얘기를 할게요. 다시 이제 높아심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릴게요. 왜 걱정하지 말으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고 시험 보는 방법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안 당하는 도움을 주겠다. 또 과제물 작성하는 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과제물 작성법 카페에 올려져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가 판서를 가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편리해지겠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